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소식부터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주성분의 용량을 조작한 의혹을 사고 있는 바이넥스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넥스가 의약품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을 신고받고 고혈압 치료제 등 의약품 6종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 본사와 부산 공장에 조사관을 투입하는 등 정밀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주가는 지난 8일부터 단 이틀 동안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된 바이넥스사는 다른 제약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어 파장은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품목들은 의약품 제조법 위반이 확인된 바이넥스 부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앞서 처분된 바이넥스 6개 품목과 똑같은 묶음 제네릭, 이른바 쌍둥이 약입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해당 품목의 처방 준단과 아울러 대체 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해당 의약품들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넥스 자사 제품 6개에 이어서 위탁 생산한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바이넥스 사태에 약사 단체들도 일제히 날선 비판과 함께 제약업계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탁 생산 전문기업인 바이넥스 사태는 예견된 참사로 페이퍼 품목 허가로 손쉽게 과실만 따먹을 뿐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한국 제약산업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모든 의약품 제조소의 품질 관리 상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전면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 소식입니다.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일반 청약이 첫날에만 무려 14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10일 마감됐죠. 이는 지난해 청약 돌풍을 일으킨 SK바이오팜의 첫날 증거금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18일 상장하게 되면 하루 만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 규모는 5조 원을 훌쩍 넘어서 제약 바이오 업계 5위권 진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증시 관련 소식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전문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11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주식 공모를 통해서 약 910여억 원을 조달해서 새로운 스마트 제조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간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이 1조 1648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의 3월 감사 보고서 연결 기준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2,9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고 누적 순이익은 전년 대비 19% 늘어난 2,410억 원입니다. 한편 지난해 상품 매출은 없었고 연구개발비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베링거 인겔하임의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의 제네릭들이 잇따라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일 안국약품의 파리엠정 2개 품목을 비롯해 총 21개사 42개 품목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동구바이오제약과 국제약품이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이후 총 25개사 50개 품목이 허가됐습니다. 여기에 2026년에 만료되는 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는 5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 복제약 허가를 받을 제약사는 현재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제약사들의 동정입니다. 그동안 병원 영업에 주력해온 명중약품이 NS헬스케어를 인수하고 약국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입니다. 명중약품은 NS헬스케어 지분 70%를 인수하고 회사 직원과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NS헬스케어는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 약국 전문 거래업체로 매출은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상호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수가 중소의약품 유통업체 간 공동 생존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전국 250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전담 약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이용하게 될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외부 체육관 등에 임시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백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센터 설치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면서 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진료비와 비싼 처방료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개 진료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를 공개하는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약사회가 입장문을 통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사회는 나아가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추가 확대 시행되어야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 비용을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에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업무 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나 일부 업소는 형사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해 업무정지 기간에 요양급여 실시가 의심되는 76곳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병원 6곳, 요양병원 4곳, 의원 28곳, 약국 3곳 등 총 41개 기관이 적발됐습니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병원 3곳, 요양병원 3곳, 의원 20곳, 그리고 약국 1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소식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달여 앞두고 질병관리청이 백신 보관을 위한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로 한 곳당 25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변영규 이사는 의료계는 기기값에 더해서 관리비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 5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25만 원에 그쳤다면서 그런데 전국 약국에는 기기값으로만 약 35만 원가량이 지원됐다면서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한의사 단체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처약급여와 재협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홍주희 후보가 현 회장을 2배 이상 큰 차이로 제치고 당선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현재 진행 중인 처약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처약급여와 시범 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동국지역 임직원들로 구성된 인사도 플러스 사랑봉사단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서초구 전원마을 주민들에게 연탄 2,000여 장을 직접 배달했습니다. 인사돌 플러스 사랑봉사단은 7년째 매달 정기적으로 사랑의 빵 나눔, 환경정화 봉사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